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고, 물 건너온 택배님께서 본인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자, 물 건너온 택배님이 정말 감사하고요. 자, 이번 이야기는 뭐냐 하면, 물 건너온 택배님이 현직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 기사인데, 저분이 일하면서, 택배 기사들이 이제 중간에 일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택배 기사를 왜 그만둘까? 왜 많은 사람들이 택배 기사 하러 왔는데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기사를 그만둔 이유. 첫 번째, 택배 기사의 일이 배송 말고도 다른 업무들이 많다. 저도 처음에는 물건 받아서 배송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전에는 까대기를 하면서 물건을 정리합니다. 빠르면 10시에서 11시에 배송을 출발할 수 있지만 물량이 많은 화요일이나 특수기에는 오후 2시가 돼야 배송을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을 하고 나서 집하를 하는데 여기에서 집하는 업체에 가서 택배 물품을 받아서 택배사로 가서 물품을 상차시키는 걸 말합니다. 집하는 업체 시간도 맞춰야 하고 택배사로 간다고 해서 바로 상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기를 했다가 차례가 오면 상차를 하는데 저희 지점 같은 경우는 직접 택배기사가 까대기를 하면서 상차를 합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고객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서비스 응대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휴일에만 실수가 있고 평일에 쉬고 싶으면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휴일에 쉬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휴일에만 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유로 평일에 쉬어야 한다면 용차를 구하고 쉬어야 하는데 택배사에서 나오는 배송 수수료하고 택배 수량당 일정 금액을 추가를 해서 용차 기사한테 줘야 합니다. 직계 존속 경조사일 때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적게는 몇십만원, 많으면 몇백만원을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비 때문이 아니고 용차 비용 때문에 참으면서 일을 합니다. 세 번째, 개인 사업자라서 택배 업무의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택배가 파손될 경우 집하기사, 까대기 업체, 배송기사가 n분의 1로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택배가 분실될 경우 배송기사가 물품 가격을 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5배송으로 인한 분실이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택배를 시키고 2주 동안 휴가를 갔다 온 고객이 있었는데 저한테 개인 사유를 말하지 않고 2주 동안 택배를 방치를 시켜서 분실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에도 제가 배상을 했습니다. 심지어 택배 사진을 찍은 경우에도 기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생각보다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할부를 지불해야 하고 업무용 차량 보험비, 주유비 비용, 6개월마다 내야 하는 부가세, 1년마다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저는 차량 할부를 다 낸 상태라서 그나마 적게 나가는 편인데 경유값이 많이 상승하여 보험료를 합하여 한 달에 차량 유지 비용만 50에서 70이 듭니다. 다섯 번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워라밸을 보장받지 못한 직업이다 보니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았어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적으니까 다르네요. 예, 현직 택배 기사분이 적으니까 다르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일이 힘들어서만 그만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이유도 있군요, 이게. 이건 정말 택배 기사 일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그만둔 이유가 내가 봤을 때 그거 생각했거든요. 뭐냐 하면 일단 저 까대기. 아침에 까대기 하다 현타 느껴가지고. 예. 까대기 하면서 이제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저기서 이미 체력이 다 방전될 거 아닙니까? 이미 체력이 다, 빠졌는데, 거기서 택배 업무까지 보라고 하면, 웬만한 멘탈이 아닌 이상 버티기 힘들 테고, 저는 그것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섹터. 그러니까 이제, 초임 택배 기사들은 좋은 섹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아무래도 이제, 그 전임자가 나간 자리, 빈 자리를 이제 초임 택배 기사가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빈자리로 가면 안 좋은 자리죠, 안 좋은 자리. 택배하기 안 좋은 자리. 택배 같은 경우에는 좀 택배 배송하기 좋은 자리. 예. 그러니까 뭐 짧은 시간 안에 뭐 계단 같은 거 왔다 갔다 안 하고 언덕 같은 것도 없고 한 군데 갔을 때 많이 배송할 수 있는 그런 곳. 근데 초임 기사한테 그런 자리가 배정이 안 되죠. 그런 자리는 좀 짬밥이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초임 기사는 좀 택배 기사들이 가급적 안 가려고 하는데 예. 가기 싫어하는 곳. 예. 무조건 오래 걸리는 곳. 계단 많은 곳. 언덕 있는 곳. 경사 있는 곳. 그리고 골목이 좁아서 차량 주차가 잘 안 되는 곳. 예. 이런 곳. 근데 그런 곳을 보통 초임 택배 기사들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길도 모르고 지리도 모르고 요령도 없고 한데 계단 왔다 갔다 거리고 택배 분량 많고 해봐요. 하루 왼종일 했는데 아직 택배 반이 남았어. 해는 이제 저물고, 예.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나서 거의 새벽이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또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또 까대기 해야 돼. 전날 피로가 가시지도 않았잖아요. 가시지도 않았는데 발바닥은 아프고 무릎도 후들거리고 어깨도 결린데 와가지고 또 까대기를 해야 돼요. 토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보통 이게 초임 택배 기사들의 어떤 국룰 아닙니까? 물건 놓은 택배는 이게 내가 봤을 때 가장 고비인 것 같아 이게. 예. 야, 빡시다 빡셔. 참 이게 문제다 까대기. 혹시나 까대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까대기가 뭐냐면 택배가 들어오잖아.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 화물차가 이제 싣고 온 게 들어와서 이제 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레일을 타고 컨베이어가 이제 레일을 타면서 올 거 아닙니까? 오면 그걸 받아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빼가지고 물품별로 분류하는 작업.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고 들어서 뭐 팔레트나 이제 분류하는 작업. 예, 이게 까대기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루에 3, 4시간은 무조건 한다는 얘기네요. 예.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전 내도록 까대기를 하는 거네요. 예, 3, 4시간 하는 거네요.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반년은 참고 해야 된다. 어우, 슬프다, 이게. 반년은 참고 해야 된다. 와. 이게 평소에 이 정도 걸리고, 바쁠 때는 한 5시간 걸린다는 얘기네요. 야. 물량이 많은 화요일이나 특수기. 특수기는 언제인지 알 것 같아. 명절, 여름. 예. 명절, 여름. 오히려 택배는 겨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겨울. 겨울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예, 여름이 더 지옥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특수기 다가오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지나면 특수기죠. 와. 무섭네요. 얘기만 들어도 무섭네. 아침에 이제 오자마자 막 햇살 엄청 내리쬐고 이제 오자마자 땀이 흐르는데 또 택배 물류창고도 또 에어컨 없을 거 아닙니까? 공중냉동기 있나 모르겠네. 공중냉동기 있습니까? 여름 비수기라고요? 가을 겨울이 많다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여름 비수기라서. 혹시 물류창고 안에 공중냉동기라고 해가지고 공장 안에 돌아가는 에어컨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산업용 에어컨. 그게 있고 없고 차이 크거든요. 공중냉동기라 있으면 그래도 좀 시원한 환경에서 일했을 텐데 그 혹시 없으려나? 그냥 그 왜 공업용 선풍기 있죠. 그 대형 그걸로 하나? 일단 까대기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빡시네요. 일하면서 전화를 받는다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예. 근무한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고객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응대해야 된다고요? 야외에서 일을 한다고요? 아,
제임스 웨님은 공진행동이 있나 보네요. 항공기다 보니까. 역시 좋은 곳에서 일을 하시는구만. 비 오면 비 맞는다고요? 근데 오히려 그거 아십니까? 비 오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비 맞으면서 일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왜냐하면, 비 오면 날씨가 내려가잖아. 시원하기 때문에 차라리 어차피 땀에 흠뻑 젖을 바에는 비 오면서 젖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비가 그러니까 막, 뭐, 폭우 같은 게 아니면, 그냥 부슬비면 부슬비 맞으면서, 차라리 부슬비 맞으면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좀 일하시는 분들 많죠. 예. 아니, 근데 퇴근하고 나서도 왜 전화가 오는 거야? 참, 할 일 없나 봐, 진짜. 그렇죠. 이게 문제네.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죠. 택배는 공휴일날 배송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하고 법정 공휴일은 쉬는 날이죠. 한석기님 뭐세요? 아, 근데 나 이건 놀랬네요. 평일에 쉬고 싶으면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건 좀 놀랬습니다. 난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다 모를 것 같은, 택배 기사를 일 안 해봤으면 몰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날 하루 못하니까 그냥 하루 일당 못 받는다 생각하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택배가 이제 하루 물량 쳐내면 그 이제 택배 건당 얼마씩 해가지고 그 돈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일날 쉬면 평일날 내가 택배 건당 받는 거 그거 배송 안 하니까 그거 안 받으면 그만이네. 이게 아니네요. 보통은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야. 보통은 제가 얘기한 대로. 와 이게 좀 문제네. 그러니까 용차를 부여야 된다. 그러면 용차를 부한다는 건 땜빵 할 사람 부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택배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은 무조건 부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근데 원래 택배 기사들은 원래 자기가 하던 게 있으니까 안 될 테고. 그러면 다른 사람 땜빵 할 수 있는 사람 부여야 되는 거네요. 택배사에서 나오는 배송 수수료. 건당 얼마씩 받는 거. 그걸 얼마씩 줘야 돼요? 잠깐만 궁금한데 이 업계 비밀인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배송 수수료하고 일정 금액. 아 용차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만약 하루 쉰다고 했을 때 평일에 내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쉰다고 했을 때 프리랜서요. 아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있구나. 프리랜서 같은 거요. 보통 지입이지 않습니까? 택배기사 지입인데 약간 화물차로 좀 탕발이네. 탕발이 기사들이 있다는 얘기네요. 하루에 얼마씩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혹시 내가 평일에 하루 쉬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안 쉬어봤어도 주변 택배기사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씩 나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루 통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계산기 때렸을 때 하루를 내가 그냥 하루 제낀다. 예. 평일날 했을 때 나가는 비용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이게? 용차 그분들이 인건비도 줘야 되잖아요. 24만 원요. 와, 못 쉬겠다. 못 쉬겠네. 쉬어도 쉬는 게 아니겠는데 이거? 야, 3, 4일 연짜 거시면 리스크 큰데 이거? 이거 참. 장기 연차면 좀 싸다고요. 쉬어도 돈 나가는 것 때문에 못 쉬겠다 이게. 야, 못 쉬겠네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나도 처음 듣습니다 이거. 야, 이거 현지 택배 기사분 얘기하는 거 아니면 누가 듣겠습니까 이거? 와, 참. 와. 대부분 안 쉬려고 하겠다. 안 쉬겠다. 와.
못 쉬겠다, 이거. 쉴 엄두가 안 나네. 다 돈 때문에 하는 건데 24만원 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택배기사 이제 택배 업무에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아, 택배가 파손되면, 아, 이렇게 엠빵 하는구나. 우리는 이거 몰랐어요. 택배가 파손되면 배송기사가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도 좀 처음 듣네요. 택배가 파손될 경우 집합기사, 까대기 업체, 배송기사가 n분의 1. 콩스버거님 어제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택배 기사가 다 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네요. 하긴 근데 이게 그런 거잖아. 뭐냐면 택배가 파손됐을 때 이게 어디서 파손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게. 안 그래요? 안에 내용물을 물어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엠빵을 하는 거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가 분명히 택배를 파손시키지 않았는데 뭐 까대기나 저쪽에서 문제 내가 봤을 때 까대기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까대기 하시는 분들 힘들면 던지거든요, 이게. 빨리 하려고. 내가 보니 이분이 다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까대기가 보통 보면 가벼운 거 있잖아. 가벼운 거 뭐 안에 내용을 모르잖아. 그러면 급하잖아. 빨리 쳐내려고 던진단 말이야, 이거를. 힘 적게 들어가려고, 맞죠? 나는 요령껏 한다고, 에이, 안에 뭐 파손되겠어? 하면 던지는데, 그 던지는 과정에서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분이 한 70% 물어야 되지 않을까? 예. 왜냐면, 어차피 까대기 업체는 자기들이 뭐, 배송 나가는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자기들 분류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오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배송기사가 분명히 급하니까 지들이 급하니까 지 물건 아니니까 던지겠지 생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과실이 이 사람들이 제일 많네. 예. 내가 파손시킨 게 아님에도 안에 물건이 뭐 손상돼 있으면 내가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택배가 불신될 경우 배송기사가 물품 가격을 배상해야 합니다. 예. 와, 심지어 택배 사진을 찍은 경우에도 기사가 부담해야 된다. 이건 좀 억울한데? 왜냐하면 택배 사진을 찍은 경우가 왜 그러냐면 다 찍더라고, 요즘에는. 택배 기사분들이 귀찮아도. 네, 어떤 택배 기사든 다 찍어요. 찍어서 문자 날려요. 근데 찍었다는 얘기도 증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분명히 당신네 집으로 우리가 물건을 안전하게 배송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증거지 않습니까? 근데 찍었더라 하더라도 배송을 부담해야 한다고 좀 억울한데, 이거는. 그렇지 않나요? 아니, 찍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 우리가 제대로 배송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자료지 않습니까? 롯데는 찍더라고요. 롯데는 찍더라고요. 저희 집에 롯데 배송 오는데 다 찍었어. CJ는 안 찍는 것 같고. 예. 우체국은 좀 특이한 게 우체국은 서명을 받아요. 우체국은 반드시 서명을 받아. 직접 줘요. 얼굴 보면서. 우체국은 그 PD에다가 직접 서명해서 받습니다. 이거는 롯데가 좀 문제가 많네요. 택배님 지금 일하시는 데가 롯데 아닙니까? 롯데가 문제가 많네. 롯데는 찍어요. 롯데 저희 집에 뭐 이제 제가 최근에 펩시 제로 콜라하고 그 옥수수 수염차, 예, 그거 2개 시켰거든요. 죄송합니다. 택배 기사분한테 무거운 거 시켰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치고죄를 지었습니다. 물건 대표님. 제가 롯데 택배를 시킨 게 펩시 제로 콜라 1.5리터 12개 하고 옥수수 수염차 1.5리터 12개 시켰네요. 그분 죄송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파손 안 됐습니다. 네, 감사하게 먹고 있습니다. 아, 다 찍는 건 아니군요. 다 찍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을 맞춰가 찍어야 되는 거네. 아니 근데 이것 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니, 찍었는데 왜 배상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롯데 택배가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배상을 해주고 다른 데는
아니, 다른 데는 배상을 하고 여기는 배상을 안 해주고 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회사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롯데택배가 여러분 그거 아시겠지만 롯데택배 전신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롯데택배가 이미지가 세탁이 됐어요. 원래 롯데가 아니었거든요. 현대택배였거든요. 현대택배 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현대택배가 좀 택배의 어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좋은 것의 끝판왕이었어요. 대기업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이게 욕을 엄청 먹다 보니까 팔아버린 거거든요. 롯데로. 알고 계시죠? 물건농 택배님. 근데 아직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네. 이건 좀 문제가 많네요. 예. 그때 물갈이 많이 됐잖아요. 기사들. 예. 아무튼 뭐 이건 좀 그렇습니다. 예. 억울하긴 하겠네요. 이런 상황 발생하면. 복불복이라고요. 아. 예전에 현대택배 시절은 좀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예.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져가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서 그 롯데한테 이제 매각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아마 그런 기사도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막 전화하면 막 짜증내고 이런 전화 안 받는 분도 많았거든요. 옛날에 막 현대택배시 유명했습니다. 모르죠 여러분? 현대택배가 2010년 초 그때 악명 높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웃긴 게 있잖아요. 이게 막 택배 그거 있잖아. 왜 송장 조회하면 나와야 되는 현대는 안 나왔어. 안 나와요. 분명히 내가 사는 지역을 찍혔는데 이틀이나 3일 돼도 안 와. 안 와요. 예. 전화 안 받아 기사분. 안 받아. 막 짜증내 전화 내면. 막 그런 거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만족도 엄청 안 좋았습니다 그때. 예. 어떻게 보면 흑역사죠 어떻게 보면. 자, 네 번째, 생각보다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돈 많죠. 예. 차량 보험비, 주유 비용. 예. 아무래도 기름값 많이 나가죠. 경유다 보니까 아마 기름값 부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아, 종합소득세. 최근에 내셨겠네요. 냈습니까? 아니면 내야 됩니까? 지금 5월달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냈는데. 아, 50에 70. 아, 이거 많이 부담된데. 원래 한 30에서 40이었을 것 같은데, 이거? 기름값이 한 1200원, 300원 했던 그 시절에는 30, 40? 근데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말도 안 되게 오르다 보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몸 상태 때문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워라밸을 보장받지 못한 직업이다 보니. 아, 그렇군요. 그만두시는 경우. 워라밸을 보장받지 못. 그럼 택배로 들어오면 안 되지. 워라밸 신경 쓸 것 같으면 택배로 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어떻게 택배 회사에서 워라밸 따져? 까대기 한 순간부터 워라밸이 아닌데. 안 그래요? 아, 나이가 드신 분들 몸 상태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떤 그런 경험이 담긴 얘기네요. 경험이 담긴 얘기. 택배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되겠네. 왜 사람들이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도 금방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진짜 멘탈이 강해야 되네요. 멘탈이. 근데 이게 왜 워라밸 보장을 따지는지 아세요? 마지막 이 하나만 얘기할게. 왜 젊은 사람들이 워라밸 따지는지 아세요? 물건원 택배는 이거 왜 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택배 일을 하러 왔는데, 택배 기사 일을 하러 왔는데, 워라밸을 막 따지고 드는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전 압니다, 이거.
왠지 아세요? 자몽님? CJ 때문에 그래요. CJ 때문에. 예. 왜냐면 CJ 유튜브 같은 데 이제 나와가지고 CJ 일은 뭐 할만하다. 우리는 뭐 그렇게 빡세게 안 한다. 우리는 뭐 휴소도 있어가지고 반반씩 갈라가지고 반만 나와가지고 분류만 히소토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 분류해가 넣어주면 히소토 아닌 사람은 한 9시 10시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출발하면 된다. 예. 어떻게 보면 CJ가 좀 택배 이미지를 너무 가볍게 만들어놨어. 예. CJ 대한통 그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좋아진 건데 CJ 때문에 모든 택배 회사가 다 그렇게 된 것처럼 비춰지잖아, 맞죠? 아무리 CJ가 아무래도 가장 덩치가 크다 보니까 택배기에서 돈 많이 받는다. 고액 연봉자라 하는 것도 CJ 때문에 원래 알려진 거잖아, 안 그래요? 예, CJ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다 그거예요. 뭐 택배 돈 많이 한 사람은 800에 1000만 원 받는다. 그거 다 CJ입니다. 다 CJ야. 그리고 뭐 택배 기사 할만합니다. 괜찮은데 저희는 크게 어려운 거 없는데. 예, 다 CJ예요, CJ. CJ가 그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보면. CJ 택배 기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CJ 그만큼 좋은 환경이에요. 택배 회사 중에서. 예, 아니, 잘못된 정보가 아니에요. CJ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CJ에서. 예. 그래서 CJ를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건 온 택배님도 CJ에 자리 딱 하면 바로 보따리 싸들고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저분도.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CJ 그 영상 보고, 힐소트 영상 보고, 택배기사 몇몇 분들 영상 보고, 야, 택배기사 저런 일이란 말이야? 나도 할 수 있긴 했는데, 내가 가는 건 CJ가 아니라 뭐 한진이나 이제 로젠이나 롯데죠. 가보자마자 아침부터, 컨베이어 벨트 오면서 다 싸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차는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택배기사 이거, 실어놨는 거 그냥, 지역 할당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언제 가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 쇠가 빠지게 막. 내가 원했던 택배기사 이게 아닌 것 같은데, CJ 보니까 막 히소토가 레일 가니까 이렇게 샥샥샥 이렇게 막 이렇게 토스 해주던데. 히소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택배인도 보면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그냥 히소토 치면 나와. 가면 있잖아요. 히소토 보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 보면 파란색 레일로 해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방향이. 예. 바코드 레이저로 딱 읽으면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 오른쪽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토스 해줘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좀 택배 일이 좀 많이 수월해졌어요. 까대기 일이. 그렇다고 해서 까대기 일을 아예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고, 사람이 일일이 분리하고 하는 일이 좀 수고가 덜었죠. 이중으로 하는 일이 적어졌죠. 네.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물건은 택배님. 아유 참. 내일도 가면 또 까대기 하시겠네요. 아유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택배기사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유튜브에 영상 몇 개만 보고 판단할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만두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